저게 딱 닭 문제만 아니라 지금 모든 동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다 저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 인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농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저게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식물의 재배에서도 지금 전부 다 농약을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병이 걸려도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영상에 엄청난 시간의 강의가 올려져 있는데 이거를 뭐 2시간, 4시간 이런 강의 가지고는요 우리가 인식하기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에 가서도 2시간씩 이렇게 강의해도 실제로 이 껍데기밖에 훑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매주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이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이 건강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우리 딱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에서 하나님 건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귀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런 귀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또 세상 사람은 아파도 우리 믿는 자들은 치유가 되어서 건강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기도 하고 극동 방송국에 올려놨는데 담당자가 이게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일부는 이렇게 방송이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2부 때 다음 주 목요일 날 광고가 좀 나가서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해양경찰서 안에 있는 대원들 전부 전체 인원은 150명인데 근무하는 인원 빼고 한 6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어제 제가 강의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계좌찜질을 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좁아졌는데 이게 뚝딱뚝딱 소리가 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칼슘이 빠지고 나면 빈 공간에서 뚝딱뚝딱 소리가 나요. 세로 관절이 이게 물렁뼈가 차는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내가 15분, 20분 하라 했는데 1시간을 붙이고 있었대요. 잘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요 한 5분 한 걸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 수산이 빠지니까 거기가 뚝딱뚝딱 소리 나겠죠. 근데 49인가 됐는데 어제 참여하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더 부지런히 하면은 나중에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어제 예배에도 참여하셨고 그래서 거기 또 거기 있는 분 중에 상당히 또 효과를 본 분이 있어서 가면 좋아해요 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 건강 강의를 한 7, 8년 동안 교회에서는 하지는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제가 이쪽 쪽으로 사역을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출발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새로 오늘 출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탁 던질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보통 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다쳤거나 외상이 있을 때는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온 병은요 내 생활 안 고치고 병원에 가서 고쳐도 내 생활이 안 고치진 이상은 다시 또 좀 있으면 소리가 크면 울려요. 다시 또 병이 시작돼요. 그리고 병이 하나가 오면 10개가 오고요. 10개가 오면 100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병 하나가 있으면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하나 걸렸다 하는 것은요, 몸 전체가 이미 여러분 어떤 병에 노출이 되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고혈압이 걸리면 고혈압만 있나요? 다른 데도 다 약해지나요? 다른 데도 다 한꺼번에 약해져요.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하나 걸렸다 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뭐 보통 한 건강한 사람은 한 50대나까지는요. 뭐 어떤 병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대까지는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 여러분 제가 강의하러 가면은요. 젊은 사람이 있는데 가면 저 강의를 못 알아들어요. 왜? 안 아프니까 본인은 지금 당장.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해양경찰서 안에도 들어가니까 이제 뭐 퇴직하기 한 10년 남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쳐다보고 강의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한 35살, 40살 된 사람은요. 전혀 뭐 반응을 안 해. 왜? 아픈 것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이미 여러분 한 50대에서 이미 고혈압, 당뇨, 비만이 오고 고지혈증이 왔다면요. 이미 사실은 늦었습니다. 약간. 그렇죠? 왜냐하면 그 50년 동안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습관이 자기 병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병을 고친다 할 때 어떻게 고치느냐? 본인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뭘 고쳐야 된다고? 습관 안 고치고는 병을 못 고쳐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뭐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하지 말라고 이런 건 하세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걸 할 의사가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열심히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병을 고친다. 그거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아예 먼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재발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병은 자기 습관을 안 고치면 그래 여러분 습관은 의사가 고쳐줘요. 본인이 고쳐야 돼요. 본인이 고쳐야 되죠. 그 의사가 고쳐줄 줄 우리는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제가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는 본인이 고쳐요. 그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통닭, 피자, 계란, 우유, 빵이 한 상 차려져 있고 이쪽에는요 채소, 과일, 곡식이 한 상 차려져 있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서 먹어요? 여러분 선택해봐.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서 먹어야 돼요? 두 개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구가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요 채소, 과일, 곡식이 많은 쪽에 가서 이거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먹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피자, 계란, 우유, 통닭, 빵, 커피, 음료수 이걸 마시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요 이거는 백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고치고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먹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요 건강한 욕심을 찾지 않으면 이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요 어쨌든 의사에게 가서 고치고 먹고 다시 또 똑같은 병이 또 생기고 또 먹고 또 병을 고치고 하다가 결국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죠?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습관을 못 고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술을 먹는 습관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술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망가져서 죽는데 술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절제를 못하고 결국은 간이 나빠져서 일찍 죽잖아요 보통. 똑같습니다. 먹고 싶은 욕심도 술 중독된 사람이 술 먹듯이 똑같이 중독된 사람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이 이게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보면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유방암이 걸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면 먹어야 돼. 죽을 때 죽더라도 먹어야 돼. 그거 먹어야 행복하니까.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면 안 먹으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계속 먹고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이게 있습니다. 습관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식습관을 닮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죠? 부모님이 드시던 걸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식습관이 참 좋으면 부모님이 보통 보면요 90까지도 건강하게 삽니다. 그걸 닮으면 좋은데 부모님은 습관이 좋은데 자녀가 습관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부모의 어떤 습관을 닮을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부모는 채소 먹어도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통닭, 피자, 계란, 우유, 빵 이걸 먹고 있으니 부모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습관이 나쁘면 부모는 90 살아도 본인은 50도 못 살고 여러분 부모가 술을 안 먹어도 자녀가 알코올 중독증에 빠지면 50도 안 돼서 간의 이상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 있단 말입니다. 이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습관을 딱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을 한 10일 동안 하고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식을 하면요. 우리 몸이요. 그냥 단식을 하다가 딱 먹는 순간에요. 입맛이 싹 바뀌집니다.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그게 단식입니다. 그것도 단식도 하루 1회 해갖고는 안 되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해가지고요. 그때 처음 먹을 때 딱 채소를 이렇게 입맛을 들이면요. 그게 그렇게 꿀같이 달게 바뀌집니다. 약간. 근데 그것도 계속 의지를 갖고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왜 이게 목사가 병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요 병을 만들고 그 생활 습관 때문에요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그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1번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피워서 알코올 중독 아니지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은 담배 못 끊죠, 그죠? 죽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끊는 사람이 있지만 잘 못 끊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계속 하루에 한 갑씩 두 갑씩 피워대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폐암이 걸리든지 다른 병에 걸리서요 기관지 이런 천식이 있든지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요 코로나 같은 거 오면 일찍 돌아가세요. 그죠? 맞죠? 그 습관을 못 고치죠. 도박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습관 잘못 들여버리면 운동도 여러분 우리 거 보세요. 건강하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습관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시간만 있으면요 방에서 누워서 TV나 보고 그 빵이나 먹고 계속 그런 사람은요 수명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기 생활 습관이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는데 막 여러분 막 잠을 안 자고 막 일을 갖다가 늦게까지 하고 끝까지 하고 여러분 나는 자야 돼 그런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요. 일이 있든지 말든지 자기 잠자는 시간 되면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자기가 습관을 잘 들여야지 일을 안 끝내면 나는 잠을 못 자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하면요 우리 몸도 기계같이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떤 큰 행사가 있어도요 아니면 여러분 초상이 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자야 돼요. 밤 10시 되면요 손님 받는 거 끊고 나는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하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도 자야 됩니다. 안 그래?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요 여기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상 치고요 그 다음에 한 열흘 동안 들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요 몸 다 가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요 전쟁이 나도요 밤 10시 되면 누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습관을 못 고치면 자기가 자기 몸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뼈를 탁 잡아놓고 상세한 설명은 또 시간이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고혈압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근사님 고혈압이 왜 생겨요? 나이가 들어서 생겨요? 혈관이 왜 좁아져요? 혈관이 왜 좁아져요? 가만히 있는데 좁아져요? 왜 그래요? 일부는 맞습니다. 혈관이 약간 좁아지는데 그게 왜 좁아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육류라든지
여러분 이런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고 남으면 이게요 우리 몸 속에 가서 자꾸 차여요. 내장 속에 내장 비만으로 쌓여요. 그게 여러분 탄수화물이 그게 여러분 지방으로 바뀝니다. 몸속 안에 들어가면 이게 차여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고 나면요 이게 혈관에도 차여요. 그래 혈관이 좁아져 버려요. 혈관 안에도 기름이 혈관 안에 여러분 기름이 쭉 연결되는 노끈처럼 이 혈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이 그런데 이거는 생활 속에서 오는 거고 그냥 어떤 장기가 하나 딱 망가져도요 신장이 나빠지면요 혈압이 상승합니다. 신호를 보내요. 그것은요 식생활 갖고 안 돼. 그 신장을 무리하는 걸 치료를 해야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오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활 속에서 기름이 차서 오기도 하고, 그죠? 하나는요 장기에 이상이 생겨도 혈압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병이 걸려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그 병을 고쳐야 되겠고 생활 속에서 오는 것은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죠? 본인이.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또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물을 잘 안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 이게 제가 물은요. 뭐 예를 커피 탈 때 물, 뭐 음료수하고 같이 먹는 물, 보리차하고 같이 먹는 물 그거는요 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도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물을 땡겨 갖고 씁니다. 여러분 막 커피를 한 잔 마시 커피에 물 들었잖아요. 커피를 딱 마셨는데 커피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름이라든지 지방이 다른 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도리어 그거 희석시킨다고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써버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다 한 잔하고 물 주면요 어떤 거 받아요? 물 받아야 되는데 강의 들은 사람 물 받지만은 강의 안 들은 청년들은 뭐 받아요? 사이다 받죠. 왜냐하면 사이다 탁 먹으면 시원한 데다가요 순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당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당분이 탁 들어오면요 기분이 억수로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힘이 팍 납니다. 순간적으로요. 근데요 췌장은 망가져 버려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여러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슐린이 가다 분비돼 가지고 나중에는 췌장이 망가져 버려. 계속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들어오는 당이라서 우리 몸에서요 이게 분해 안 하고 혈당이 바로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만족감을 딱 느끼게 되는데 몸은 망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요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물은요 그냥 물만 먹어야지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 우유를 마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 먹는다 하니까 다른 거 다 포함해서 나는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 했는데 그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걸 먹으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몸속에 있는 물이 다시 그거를요 여러분 분해하기 위해서 물이 도로 쓰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물이 그 단 거를 희석해갖고 오줌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걸 더 써버리니까 몸엔 더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물은 그냥 물을 마셔야지 다른 걸 마시면요 도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물을 먹.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자동차에 기름도 넣습니다. 기름은 밥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면 우리 몸에 기계하고 똑같으면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있는데 기름은 밥이다. 그죠? 기름은 밥이에요. 근데 그 몸을 그 밥을 운반하고 몸 체온을 유지하는 물은요. 자동차 앞에 보면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자동차 앞에 보면 바람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그죠? 그 앞에 보면 라디에이터라는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엔진을 딱 덮어 싸고 있어요. 그 엔진이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을 식히는 물이 냉각수가 앞에서 라디에이터가 딱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바람을 가지고 그걸 식혀가지고 엔진을 식히는데 우리 몸도요. 이 물이 우리 체온도 조절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장기도 온도도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이동시키는데 물을 만약에 일치 안 먹고 음료수만 계속 마시고 물을 안 마시고 그렇게 살면 살기는 사는데 한 50년쯤 살고 나면요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그 혈압이 어느 날 갔는데 병원에 가서 딱 재니까 혈압이 100, 160, 170 올라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50년, 60년 동안 뭐 안 하고요. 물 안 마시고 생활하고 거기다가 채소, 과일 안 먹고 육류,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이런 것만 먹고 50년 딱 살고 나면요. 혈압 딱 재면 자동으로 혈압이 딱 올라가요. 아니면 혈압이 저혈압으로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혈압도 혈압, 고혈압 다 혈압이 이상입니다. 저혈압도 이상이고 고혈압도 이상이에요. 두 개 다. 그게 여러분 정상치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고혈압의 원인이. 그래 병원에서는 고혈압 하면요 뭐 어찌해 해서 고혈압이 왔든지 말았든지 뭘요 고혈압 약만 딱 처방해가 준대. 이거는 강제로 약을 가지고 혈압만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지 이게 치료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혈압 약이 치료약 갑니다. 그냥 혈압을 강제적으로 약으로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열이 나니까 열 나는 원인은 제거 안 하고 열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 이거 계속 먹으면요 우리 몸이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의사는요 혈압약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혈압약은 부작용이 반드시 끝에 가면 있습니다. 혈압약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요.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이는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안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여러분 이 건강을 이렇게 우리가 잘 체크해 들어가면 혈압을 여러분 어떤 혈압은요 금방 잡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과체중이 있는 사람이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낮는다든지 또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걸요 이게 혈압을 이게 몸을 바로 잡으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다른 질병을 끌고 옵니다.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요 다른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게 결국은 혈압을 따라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고혈압 더 들어가기 전에 고혈압의 원인은 뭐요? 물 또 장기의 이상 또요. 네? 음식 중에서 기름기가 있는 거, 단 음식. 네. 여러분 단 음식, 설탕이 들어있는 단 음식. 그다음에 여러분 육류, 그죠? 이런 것들이요 물을 안 먹고 여러분 잘못된 생활 습관 속에서 고혈압이 상승한다. 그리고 혈압이 계속 혈압이 상승하면요 다른 장기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다 망가집니다. 요게 여러분 우리가 한 20살, 30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요. 어렸을 때부터 물병을 들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요. 아침에 여러분 도시락 싸면요 생수병 하나, 과일 채소 도시락 하나, 그다음에 밥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들고 가야지. 밥만 김치하고 달랑 들고 다니면요. 한 50년 후에 가면요 고혈압이 딱 생깁니다. 거기다가요 흰쌀 밥만 계속 먹고요 과일 채소 안 먹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당뇨가 고혈압하고 당뇨가 바로 탁 따라옵니다. 고혈압 있는 사람 손들어.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뇨는 없어요? 약간 있어요.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요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60 정도 됐는데 고혈압 당뇨가 없으면요 생활 습관이 보나마나 상당히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50, 60 됐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본인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 만수무강합니다. 자 여러분 당뇨를 제가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당뇨는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어떤 때는요 몸이 막 이렇게 살이 막 쪄가지고 어떤 때는 체중이 보통 자기 평균치의 체중의 10kg, 15kg 막 몸이 확 늘어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이어트 한 데 갖고 쫙 빼갖고 날씬해가 있다가요 또 가만히 또 여러분 관리 안 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체중이 막 확 불어났다가 또 확 빠졌다가 이런 분은요 보나마나 나중에요 뭐가 걸려요? 당뇨병에 딱 걸립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당뇨는 90%가 비만이거나 과거에 비만이 있었던 사람에게 당뇨가 나타나요.
이 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20살 때 체중이나 30살 때 체중이나 조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몇 킬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체중이 한꺼번에 5kg, 10kg씩 늘었다가 빠졌다가 이거는요,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면 뭐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의 1번의 원인은요 쌀밥입니다. 여러분 쌀밥 백미밥만 계속 먹으면요 그 집 식구 나면 끝에 가면요 전부 다 당뇨입니다. 뭐마요? 1번 뭐라고요? 쌀밥. 그리고 여러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여러분 알맹이채 꼭꼭 씹어서 먹으면요 그 안에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그게 여러분 천천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천천히 분해가 돼가지고 당이요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되고 날 때까지 당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봐, 채소, 과일 이게 정제하지 않는 갈지 않는 그런 곡식 이거는요 우리가 씹어 먹으면 당이 순간적으로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소화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인슐린이 분비가요 이렇게 과다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채소, 과일, 곡식 이걸요 깎지 말고 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곡식채로 씹어서 꼭꼭 씹어서 먹어야 그래 여러분 이게야 우리가 췌장이 오랫동안 쓰고요 췌장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혈압에도 당뇨병에도 안 걸리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빵 그죠? 그리고 설탕, 과자, 그다음에 면류 이런 종류의 여러분 음식 문화가 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대 물 안 먹고 음료수 먹고 여러분 쌀밥 먹고 밀가루로 된 가루 음식 먹고 빵 먹고 커피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러면요 고혈압, 당뇨 이거는요 자동으로 걸려요. 이게 뭐 내가 뭐 이 잘못돼서 걸린 게 아니라 이거는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요 왜 당뇨병 걸렸습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 나이가 들면 다 걸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요. 이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요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먹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걸리는 거지. 여러분 이거 습관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은요 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막 빵도 뭐 여러분 뭐 커피도 뭐 음료수도 막 입에도 안 된다. 너무 그리 하면 머리가 아파서 옆에 사람 못 삽니다. 그걸 누가 사주거든요. 그 먹는 데는 보는 척 하고요. 옆집에 그냥 선물로 갖다 줘. 그래야지 여러분 돈으로 사서요 빵도 먹고 커피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은 피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찻집에 갔는데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요? 달콤한 거 막 초콜릿 이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과일 주스로 바꾸든지 차 종류로 바꾸든지 여러분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사회생활을 하지. 거기서 또 나는 안 먹어요 건강 강의 들었어요 그러면 저미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요 건강 강의 들었다고 다 바꿔놓고요 또 이 풀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지혜롭게 한 개씩 바꿔가고요 안 좋은 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거를 영상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어디 하만이나 이런 데다가 양계 농장에 가서 여러분 견학을 한번 해야 돼요. 양계 농장에 가서 여러분 배터리식 저런 그 케이지 속에 있는 닭을 한번 구경하고요 오면요. 그리고 그 닭을 키우는 곳에 가서 보고 오면요. 평생에 닭을 안 먹을 거야 아마. 계란도 안 먹고. 계란 여러분 씻어 나와서 그렇지 계란에 똥이 다 발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안 봤어요?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가면 거기 있는 물은요. 여러분 먹을 수 없어요. 왜? 닭이 밟아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그 현장에 있는 그 놓아서 키우던 닭 있죠. 이런 닭은요 잘 없어요. 수지도 안 맞고. 여러분 밖에 비를 맞으면요 닭이 병들어서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장마 오면요 병아리 다 죽어버립니다. 밖에 있는 병아리.
그래서 뭘 아까운 먹이 듭니까? 항생제 마이신. 여러분 마이신은 알죠? 항생제는 몰라도. 마이신 들어봤어요? 어릴 때 우리가 마이신 많이 썼잖아, 그죠? 마이신을 털어서요, 그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거를요, 물에다가 24시간 물에다 주니까 저 닭 속에는요, 마이신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 항생제입니다. 응. 예, 유기농에서 나오는 계란도 항생제를 쓰고요. 이게 출하하기 직전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항생제를 안 쓴 게 그게 무항생제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살아 있을 동안에 무항생제를 안 썼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는 계속 쓰다가 출하하기 3일에서 5일 전에 여러분 항생제 약을 안 써. 근데 그러면 죽어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동네에 누가 어르신이 집에 나와서 닭을 키워서 뭐 사로 먹고 절반 밖에서 뭐 이게 뭐 풀도 뜯어 먹고 이런 닭이 있다면 그런 닭은 먹어도 닭고기를 먹든지 계란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여러분 저기 나오는 마트에서 나오는 닭들은 저런 거고 닭이 나중에 여러분 통닭으로 가는 순간에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통닭으로 나오는 닭 저기 나올 때는 전부 다 암이 걸려 있다. 그게 여러분 일반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에서 지금 이게 통닭으로 나오는 닭들이 마지막에 나올 때는 다 암이 걸려 있는 상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다 그래. 여러분 꼭 여러분 이게 그 동물 중에서 제일 병이 많은 동물이 무슨 동물요? 닭이에요. 닭입니다. 닭이요 질병이 제일 많고요. 한 번 걸리면요 전멸을 해버려요. 원래는. 그래서 항생제를 막 계속 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 우리가 메기탕 있죠? 네? 메기탕. 그리고 메기탕 키우는 여러분 메기 이렇게 하는 수산 양식장에 가면요 메기 그 키우는 사일로 우리 예배당 같은 이런 큰 사일로 안에 그 물통 안에 메기를 키우는데 메기가 메기끼리요 이게 부딪히면 이게 뭐 이렇게 그 옆에 이게 나와 있는 그 뭐죠? 수염이 날카로워 그래요 메기가 메기를요 서로 상처를 내. 그러니까 매일 상처가 나니까 그 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요 마이신 항생제를 풀어서 저것처럼 똑같이 키워. 근데 메기 다 먹었다. 미꾸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농업 쪽에 농대를 공부를 안 했으면은 뭐든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든지 차려놓은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거는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요 물어보고 먹어야 돼.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먹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지금 어시장에 팔고 있는 것들이요 농약에 말아가지고 여러분 말린 채로 그냥 나와서 시장에 지금 팔리고 있어서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단편의 예고요 전부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배추나 뭐 부추나 뭐 이런 거 가서 사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 돼지 그 분뇨 있죠. 돼지의 똥과 오줌이 여러분 그 사육장에서 바닥에서 그거를요. 이게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돈을 들여서 처리 않고 어디에 쌓아놨다가요. 이걸 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여러분 어디다 갖다 붓느냐 하면은 부추 있죠. 소풀. 경상도 말로 그 소풀 키우는 그런 여러분 저 바닥에다가 갖다 부었는데 그거 가면요 똥밭입니다. 똥밭. 그래서 거기 올라오는 부추가요 시퍼래가지고 퉁퉁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요소 투성입니다. 그게 우리 몸속에 그대로 들어가면요 바로 당뇨 걸립니다. 당뇨. 그래서 부추 색깔이 원래요 연하고 가늘가늘하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 요소 거름이나 이 똥거름이 없이 그죠. 그냥 자연 상태에서 크면요 이게 약간 질기기도 하면서 색깔이 연하고요. 그리고 부추의 향기가 있는데 그냥 부추 하나가 막 손가락마치 굵은 것 이런 거는요 그냥 오줌 똥이 거기 들어 있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채소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데 그냥 모르고 가. 그렇게 여러분 병이 여러 곳에서 여러분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단지 병원에 가 수술하고 막 방사선 항암 해가지고 나으면 나았다 하는데 나은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원인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된지를요 아무도 얘기를 잘 못해.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족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조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심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취미가 조금 있으면 좋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가서 한 1,000평 2,000평에다가 비료 농약 그름을 거의 쓰지 말고요 자연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을 우리 교인 전체를 좀 커버해서 거기서 나오는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을 먹을 수 있으면 딱 좋겠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럴 수만 있으면 뭐큰 돈벌이는 안 돼도 본인 생활만 되고 건강할 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일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것도요 과일 사다가 집에 갖다 놨는데 과일 누가 주가지고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여러분 감이나 아니면 여러분 도마도나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시간이 지나서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나 그냥 놔놨는데 그게 여러분 퉁퉁 부어가지고 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나중에 쓱 색깔이 시커매가지고 썩는 건요 그거 뭐 들었어요? 비록 그럼 아까 전에 돼지 똥 오줌 이런 게 그대로 껍데기는 과일인데 속에는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먹었다면요 병 걸려버려요. 도리어 과일은 우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위 같은 것도 보면 그름을 많이 한 키위는요 금방 물러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름을 적게 한 키위들은요 지금까지 놔둬도 과일이 땡글땡글해. 온도만 약간 맞으면요. 그리고 먹어보면 시큼해야지 이게 달기만 하고 여러분 맛이 하나도 없거나 물이 줄줄 흐르거나 이런 건요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틀려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당뇨가 이게 여러분 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오줌요.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서 인체 안에서 그죠? 이게 나중에 이게 당분이 안에서 걸러져서 나와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이용되는데 오줌으로 단 게 다 빠져. 나중에 당뇨에 걸리면 살이 다 빠져서 사람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죠? 당뇨 걸린 사람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당뇨를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당뇨의 1번 원인은 뭐예요? 쌀밥. 쌀밥을 빨리 여러분 이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쌀밥도요. 밥을 막 우리 옛날 사람들은 막 고봉으로 막 이렇게 밥을 먹었잖아요. 지금도 뭐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 먹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밥을 드실 때요. 밥 3분의 1. 그죠? 그다음에 깨끗한 과일 3분의 1. 그다음에 채소 3분의 1. 요게 한 끼 양이 돼야 돼요. 밥만 한 그릇 먹고 반찬 몇 개 찍어 먹고 그게 그렇게 먹으면요 당뇨가 자동으로 걸려요. 한 그릇을 딱 먹을 때 밥 3분의 1, 채소 3분의 1, 과일 3분의 1을 이 한 끼 테이블에 딱 갖다 놓고요. 그 양을 3분의 1씩만 딱 이렇게 양을 맞추어서 이게 우리가 포만감이 있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요 뭐 먼저 먹어야 돼요? 과일 채소부터 먼저 먹고요. 배가 거기서 차야 돼. 과일 채소는 여러분 뱉어지기 잘 안 먹어지죠. 고기는 막 3인분 5인분 갖다가 막 실컷 먹는데 채소 과일은요. 이게 조금 먹고 나면요. 포만감이 금방 생겨. 그 여러분 이게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채소 과일을 먼저 먹으면요. 그 남자들이 남편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요. 밥을 먼저 내주면 안 돼. 그러면요. 당뇨로 일찍 돌아가셔. 그게 여러분 남편이 일하고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뭘 내놔야 돼요? 과일도 여러분 막 고구마 삶아갖고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이 같은 거 달지 않는 걸로 그죠? 이렇게 과일 먼저 내주면요 급해가지고 그거 먼저 먹고 남자들은 무조건 나오는 것부터 먹거든 순서대로. 그거 어느 정도 먹고 나서요 밥을 깎아갖고 반 그릇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내가 지혜로워야 돼.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지 말고 음식의 메뉴를 자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계란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럴 때요.
계란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지혜롭게요. 계란을 자꾸 줄여.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3개씩 먹던 사람을 2개씩 먹게 한 몇 달쯤에 하다가요. 또 이제 또 계란을 1개씩 먹게 하다가 나중에 이틀에 1개씩 먹게 하다 나중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걸로 가지고 대체를 해서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뇨에 걸리면요 눈도 나빠져 버리고 관절도 나빠져 버리고 여러분 몸이요 가다가 자꾸 자빠지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제 당뇨가 이게요 다른 합병증을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음식을 피하고요. 첫째는 그럼 뭐 단 음식을 피했다 해도 쌀밥만 먹어도 걸리니까 이걸 지금부터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빵 같은 거 이런 걸요 떡 같은 거 이런 걸요 지금은요 줄여나가야 됩니다. 서서히 표 안 나게요 지혜롭게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요 간식은 안 먹는 게 좋고 먹으려 하면요 과일을 먹고 그죠 달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 먹어야 될 게 이제 슬슬 눈에 보이죠. 이게 인식이 돼야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있는 것 중에 주제 중에 여러분 관절염이 있죠. 여러분 뭐 지금 이제 한 50대 넘어가면요, 60대 가면 다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래 관절염이 왜 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관절에 있는 물렁뼈가 닳아서 의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이제 나이가 한 50, 60 들어서 관절에 있는 물렁뼈가 이게 얇아져 가지고 이제 관절염이 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 의사들이 말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많은 사람들을 체크해보고 또 공부해본 경험은요. 끝이 뭐냐? 여러분 우리 관절에 있는 물렁뼈는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닳아서 없어지거나 기계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닳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잘못된 생활이나 식습관 때문에 이 안에요 물렁뼈 우리가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딱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두께가 두꺼운 데는 한 1cm 정도 돼요. 얇은 데는 한 5cm 이렇게 되는데 5mm 정도 되는데 이게 얇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물렁뼈가 영양분이 없어서요. 이게 힘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딱 가지게 되면 이 물렁뼈 안에 영양분이 공급되면서요. 이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고무처럼 그래요. 고무처럼.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애들도 여러분 보세요. 육류, 생선,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만 계속 마시면요. 이 물렁뼈 안에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물렁뼈가 힘이 없어서 자꾸 얇아져요. 나중에 얇아지면 진짜 얇아지면 힘이 없으면요. 이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여기가 시커멓게 돼버려요. 물이 차고 막 이래 여기 염증이 생겨갖고 처음에는 퉁퉁 붓. 여러분 관절염이 처음에 원인은요 퉁퉁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렁뼈가 사이에서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자꾸 걸어 다니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니까 이거 부었다 빠졌다 계속 하다가 주사 맞다가 그러면요 나중에 이 물렁뼈가 주사를 맞는 순간에 여기 있는 건 다 개사돼 가지고 뼈가 다 사가버려요. 그러면 뼈를 자르고 해 연결해 가지고 인공 관절을 집어넣죠,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관절염이 심화되면은 나중에 양쪽에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어가지고 각각 끼워가지고 인공관절 하고 다니는 어르신들이요. 그래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잘못된 생활습관. 여러분 위장이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단 거는 더 먹는 거야. 단 거를 더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몸은 자꾸 망가지니까. 여러분 이런데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나중에 관절염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절염의 원인은 어디 한쪽에 적어 놓으세요. 관절염의 원인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우리 몸속에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게 관절의 영양이 여러분 거기 물렁뼈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이 관절염이 생겨요. 또 하나 원인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의 원인들이 뭐 물을 안 먹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당뇨의 원인은 이게 쌀밥을 계속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 채소, 과일, 곡식 이런 걸 안 먹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것도요. 병은 한꺼번에 줄줄줄줄 따라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절염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삶아서 국을 끓여 먹는 문화, 국. 집에서 국을 끓이면요 관절염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 전라도의 해남 같은 데 가면은 겨울에 이런 시금치를 키우잖아요. 시금치. 여러분 채소 농장에 가면은 전부 다 여러분 소 그름, 돼지 그름, 요소, 비료 이런 걸 써서 이게 곡식 아니 채소 속에요. 수산기 이온이라는 여러분 이런 종류가 요소 플러스 수산 이런 것들이 채소 속에요 가득 들어 있는데 이거를요 삶으면 이게 우러나요. 우러나고 거기다가 멸치를 넣으면요 거기 여러분 우리가 그 뭐죠? 칼슘 이거하고 부딪히면요 수산 석회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게 석회가 찼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석회가 왜 차요? 삶아 먹는 비료나 거름을 많이 준 채소 곡식을 삶아서 먹으면요 거기서 수산이 일어나서 그 국물 속에 수산하고 거기다 멸치, 새우 이런 걸 넣어서요 끓이면요 거기서 칼슘이 우러나요. 그런데다가 나이 드신 분은 칼슘제를 또 먹어. 그럼요 그게 우리 혈관에 타고 다니다가 근육 같은 데 들어가고요. 이게 수산 칼슘이 여기 와서 좀 거기를 수산 석회라고 말합니다.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이 손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고 사진을 찍은데 수산 석회가 이게 찼네요.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끌어낸다고. 여러분 이쪽이 차면 이쪽이 차고요. 이쪽 하고 나면 이게 무릎이 아프고 막 나중에 이기도 아프고 관절이 뭐 몇 개입니까? 300? 많아요? 모르겠어. 개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할머니 손가락이 왜 이렇게 휙 돌아가죠? 일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이요 국을 잘 안 먹는 사람에다가 생채소 과일을 먹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 손가락이 휘지 않아요. 매일 국을 끓여가지고 먹는 사람은요 60도 안 돼서 이 손가락이 돌아가. 왜 그러냐면 여기 칼슘이 와서 차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와서 칼슘이 붙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 칼슘이 붙어가지고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안 움직이지는 거죠. 그래 여기 툭 붉어져 있죠, 그죠? 그죠? 이거 다 끌고내도 못해. 한 개,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끌고내면 또 붙어. 그래서 뭘 먹지 말라고요? 이제 한국 남자들 국을 안 주면 밥을 안 먹죠, 그죠? 그 물을 소금 부가고 주고 여러분 물에 말아 먹게. 그러니까 여러분 국 문화를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하는 겁니다. 국. 그래 여러분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요. 여러분 수산석회가 들어있는 채소, 국물, 그죠? 그리고 칼슘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영양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 또 하나는요. 어디가 아파서 파스를 붙여 물 파스 이런 거 붙이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고요. 나중에 불면증에 걸립니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 그래 여러분 막 일을 막 심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막 파스를 할머니들이 막 그 보험 되니까 막 많이 타와가지고요 여기저기 막 계속 붙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면증이 걸립니다. 잠을 못 자요 나중에. 그게 여러분 나중에 잘못된 거니까 통증이 있어도요 여러분 계좌 찜질을 해갖고 나서야 되지 그런 거 해갖고 나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 5분 정도 쉬고요.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혈압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5분 정도 음료수 아니고 물을 좀 마시고요. 한 5분 정도. 혹시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저하고 얘기해도 되고요. 국을 되도록이면 이런 그 채소를 넣지 않고
국을 끓이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명태, 예? 아니 채소를 안 넣는 국을 끓이라고. 네. 네네네, 그렇죠. 그런 방법. 조금 적죠. 우리가 일반 채소 키우는 거 비해서는 지금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뭐 이게 밭에서 시금치라든지 막 거름을 많이 준 이런 채소하고 그냥 우리가 뭐 봄에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있어요. 냉이 같은 거 이런 거를 거름을 안 주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큰 거 하고는요 국을 끓여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게 고를 때 이거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게 농사를 이렇게 해봐도 농사가 참 잘 안 돼요 지금. 이게 비용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료와 거름을 쓰는데 비료와 거름을 쓰면 쓸수록 병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으면요 도리어 병에 더 많이 걸려요. 영양가가 없는 걸 먹을수록 병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닭도 건강한 닭은 자기가 막 쫓아다니고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찾아 운동하면서 먹고 그죠. 뭐 음식 먹는 것도 최대한 적게 먹어야 닭도 지도 건강할 건데 여러분 막 살을 찌기 위해서 돼지도 잡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병도 많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 제가 아래 이게 해양경찰서 가서 고롬 쇠고기, 고롬 돼지고기 한번 쳐보라 했어요. 한번 쳐봐요. 유튜브나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그거를요 방송에 여러 분 나와도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방 주사를 계속 소나 돼지에게 예방 주사를 놨는데 이 예방 주사가 그 돼지의 몸속 안에서 이게 퍼져 나가지 않고 일부는 퍼져 나가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고름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그게 도축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의 고기로 고름 고기가 팔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래 안 하면 그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을 못 해요. 고기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데 이런 게 급식하는 데 가면은 고기 안 주면 애들이 데모를 해요. 이렇게 매일 무슨 고기든지 간에 매일 고기를 줘야 애들이 밥 먹으러 오지. 고기를 안 주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지금 문화가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요. 뭐 고름 고기든지 말든지 공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고기 안 먹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 먹어도 질이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그래 안 하면 안 먹는 게 더 지혜롭다는 거죠. 나중에 병에 걸리면 치료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병에 그냥 노출된 상태로 올해는 살아. 그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대부분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뭐 반턴만 알아들어도 몸은 반턴만 건강해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막 이걸 막 철저히 해라 이랬는데 철저히 안 돼요.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 있고 나머지는요 그냥 반턴만 따라와도 괜찮다. 이래서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강의해. 그러면 목사님 그런 고기 먹지 말란 말이니까 안 먹으세요. 근데 먹는데 적게 먹어라. 그리고 좀 이게 찾아서 먹어라. 안 먹거나. 그 여러분 우리도 뭐 모르면요 시장에 가서요 양 많고 많이 주는 고기 사죠. 안 그래요? 지금은요 질이 좀 낮고 적게 먹고 그래야 여러분 병이 덜 걸립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보는 거하고 인식 안 하고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런 걸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이트에 어쨌든 엄청난 그 이런 정보와 지식이 들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2시간씩 2시간씩 할 수 있으면 한 10번 이상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집에 쓰고 있는 도구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프라이팬에 코팅된 거라든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플라스틱 종류를 가지고 바쁘면 안 됩니다. 집에 있는 그 어떤 그 이 도구 중에서요 플라스틱으로 된 건 다 버려야 돼요. 어떤 것 다 버려요. 그리고 집에도 가스레인지를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요. 인덕션으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이게 최대한 우리가 건강에 이게 생각하고 이게 생활을 해야 된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창원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장원교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어 오셨네, 그죠? 어느 부분에 지금 조금 뭐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셨고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제가 마치고 조금 기도해 드릴게요. 예. 조금 그냥 잠깐만 쉬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고혈압을 우리가 이게 바로 잡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요. 그 고혈압의 원인이 제가 뭐라고 했죠? 물. 1번은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1리터에서 1.5리터를 늘 생수를 구해서요. 화장실에 자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자주 갈 준비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변 누는 게 귀찮아 가지고 어떤 영업 사원이나 이런 사람이요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야쿠르트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하고 차 끌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이게 밖에 다니니까 그걸 놔두고 화장실에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녁부터 물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거 끌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갔다 이 불편하니까 아예 물을 안 먹고 다닌대. 아이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에 화장실에 가는 걸 불편해 가지고 물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사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장실에 열심히 가려고 뭐 해야 된다? 물을 늘 가지고 된다. 물 먹는 걸요 열심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소를 이렇게 심어놓고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물을 안 주면 죽죠. 네? 한 며칠만 안 주고 우리 몸도요 물을 안 먹으면 대사를 못해요.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물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단식을 해서 고혈압을 고치는 겁니다. 왜냐면요 단식하는 동안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요, 그죠? 이거를 다 태우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단식을 하면서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세탁도 하고 다 하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야 체중이 여러분 그래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고혈압이 있으면 이 사람 단식하면 체중이 빠지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장기가 여기저기 고장 난 사람은 장기가 나아야 건강이 회복되죠, 그죠? 고혈압을 잡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번은 물을 먹고 2번은 단식을 해보는 겁니다. 단식할 때는 물하고 죽염을 먹고요. 그다음에 단식을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쭉 단식 코스가 있습니다. 단식을 해볼 사람은 단식의 코스가 있는데 단식을 쭉 따라가서 병을 고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혈압약을 2개 먹던 사람이 1개 먹든지 그죠?
한 개 먹던 사람이 끊든지, 그죠? 그리고 혈압약을 먹어도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서 혈압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병이 오지 않습니다. 혈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혈압이 높으니까 한 개 먹고 더 높으면 두 개 먹고 더 높으면 세 개 먹고 이러면요 그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병이 있는데 병이 있어도 더 심해지면 안 되고 있는 채로 반쯤 좋아지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 쭉 특별한 이상 없이 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도 잘하는 거니까 딱 고쳐야 되겠다.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혈압이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혈압이 안 고쳐져도 다른 질병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본인이 자꾸 노력을 해서 혈압이 있으면요 당뇨도 있고 혈압이 또 다른 질병이 따라오고 이러면요 나중에 몸이 다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잡아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진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자연건강법. 왜 금방 탁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야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면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일반 소금은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구운 소금은요 짜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제가 여기 밑에 쭉 이렇게 보면은 소금하고 구운 소금하고는요 혈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싱겁게 먹으면요 도로 염증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 싱겁게 먹으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짜게 먹어야 우리 몸이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짜게 먹어야 염증이 안 생겨요. 그건 단 구워서 먹은 소금 3번 이상 구워서 죽여물 먹으면 더 좋고 3번 이상 구운 소금을 낮게 먹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몸이 싱거워지면요 병이 슬슬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이건 해보면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말고요. 여러분 채소, 과일, 곡식을 부지런히 먹고 짜게 먹고요.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요. 고혈압 약을 한 3개쯤 먹는 사람은요. 1개 반이나 2개로 1개 반이나 1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게 건강식을 하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잡히면 좋아지겠죠. 여러분 혈압만 좋아져도요 다른 질병이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혈압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혹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도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보다 여러분이 질문을 있으면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도 돼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 혈압약 아까 보니 권사님 얼마나 드셨어요?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까? 그건 약을 한 알 정도 먹어요? 네. 그 권사님 전에 물을 잘 안 드셨어요? 물을 안 좋아하셨어요? 지금은요? 부지런히 먹고 있어요. 그 물을 부지런히 드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약간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간 불편한 이런 분도요. 이게 염분을 이게 죽염을 섭취하고 물을 딱 먹고요. 몸 안에 있는 어떤 이 비타민, 미네랄, 염분 이런 것들이 공급되면서 이게 정신질환도 약간은 잡히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다 낫지는 않는데 정상이요 상당히 호전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였죠? 전에 우리 현타에 와 있던 뇌병변. 그리고 이게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게 막 화를 팍 낸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리고 약간 또 뭐라 할까 그 이렇게 바라라 떨다가 그냥 약간 긴기 같은 이런 정체가 있는 아이는 그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 그런 애들은 그 이틀, 3일, 4일
이 화장실에를요 한 4일, 5일에 대변을 한번 봐. 이런 애들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하고 이게 이 정신질환하고 약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염을 먹고 물을 먹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채소 과일 하면서 변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그 정세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 3개월 있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몸 속에요. 정신을 이렇게 그 맑게 하는 어떤 그런 이런 필요한 요소들이 이게 미네랄 속에 이게 죽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우리 권사님도 제가 볼 때는 물을 예사로 생각하고요. 물 안 먹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물 얘기하면은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는 있다는 겁니다. 물 마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 물 마실 그런 욕구 자체가 아예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때 마시면 이미 늦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그냥 수시로 계속 그죠?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많이 마시면 그게 물만 계속 많이 마시면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싱거워져요. 피가 묽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부지런히 마시는 사람은 짜게 먹든지 여러분 일부러 죽임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 몸이요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분의 농도라든지 pH 농도를요 정확하게 우리 몸이 맞추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만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물만 먹었어요 싱겁게 먹어버리면 도리어 병이 와요. 그래서 짜게 먹고 그다음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리고 물도 마시라니까 그냥 막 한 1리터를 한꺼번에 다 마시면요 큰일 납니다. 위가 처져서 못 써요. 그죠? 위 하수가 걸리니까. 그래서 물도 반 컵씩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반 컵씩 그 사이에 죽임을 또 조금 먹고 또 물 먹고 이렇게 여러분 병아리가 물을 한번 먹고 또 구경하고 와서 또 마시고 계속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요 물을 자주 이렇게 마시는 습관이 상당히 좀 그렇게 여러분 나는 오늘 국을 한 그릇 먹었기 때문에 물 안 먹어도 돼. 물론 수분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몸은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순수한 물이 여러분 가장 좋은 음료수가 뭐이겠어요? 물이에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어디서 여러분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거요. 저거 사이다 콜라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여러분 어디를 망쳐요? 신장을요 완전히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라, 사이다 뭐 이런 음료수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요. 저게 우리 몸에 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콜라 회사 사장이요. 콜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여러분 콜라 회사 사장이 콜라 마셔요? 안 마셔요? 몰라요? 안 마셔요 여러분. 여러분 에어컨 만드는 사장이 자기 집에 에어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전에 여러분 LG 사장 집에 갔는데 여름에 누가 기자가 찾아가서요. 그 사장님 집에는 LG 에어컨이 없네 하니까 저는 에어컨 안 틀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콜라 사장은요 콜라 안 마십니다. 우리 보는 데는 마실지 몰라도 사다 놓고 안 마셔요 자기가. 그 저와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나 음료수나 어떤 음료수도요 맥콜이고 앙콜이고 간에 여러분 어떤 것도요 물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여러분 지금 페트병에 들은 물은요 그 여러분 전부 다 여기 그 화학 섬유 그 여러분 이런 걸 우려서 먹는 거니까 남자들이 저런 거 먹었다면요 애기 못 낳습니다. 무증자증이 걸립니다. 남자들 여러분 페트병에 있는 물 저런 거 마시면요 큰일 나요. 저처럼 애기 다 놓은 사람은 괜찮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일이고요. 고혈압의 원인이 1번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물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짜게 먹어야 된다. 그죠?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다른 장기도 다 좋아집니다. 사실은요. 물 먹고 짜게 먹고 그죠? 이것만 해도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혈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고혈압 여러분 본인이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혈압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저혈압도 혈압의 이상이야. 혈압이 여러분 저혈압이든지 고혈압이든지 여러분 이게 혈압의 이상으로 질병 중에 하나지 여러분 저혈압이라고 해서 이상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혈압이니까 짜게 먹으면 혈압이 싹 상승하겠네요? 아니야. 저혈압도 병이고 고혈압도 병이야.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소음인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혈압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소양인인 체질은요. 고혈압으로 올라가요. 똑같이. 여러분 갑상선도요. 항진증이 있고 저하증이 있죠. 그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똑같이 갑상선입니다. 약은 항상성 약이나 저하증 약이나 똑같은 약을 써요. 맞아요, 근사님? 맞아요, 근사님? 그거 똑같아요. 그것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저혈압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혈압도 똑같이 고혈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부지런히 먹고 채소 과일을 먹고 짜게 먹고 이렇게 해서요. 본인이 운동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저혈압인 경우는요. 그리고 영 저혈압인 경우는요. 여러분 그 본인이 혈압약을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여러분 막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채소 과일 물 먹고 혈압약 떼고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먹는 대로 먹으면서요. 그다음에 건강식을 따라 살다가 몸이 좋아지고 나거든요. 서서히 그게 여러분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6개월 지나야 이게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혈액에 그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어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이런 분들이요.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 식단을 딱 바꾸면요. 그 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피가 멀어지면서 여러분 피를 녹이는 양을 적게 해야 돼. 그 여러분 채소 과일이나 곡식을 먹으면서 피가 깨끗해지는데 피를 멀게 하는 약을 계속 먹으면요. 나중에 상처가 나면요. 피가 출혈이 계속돼 갖고 안 멎어져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피라는 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여러분 봐. 돼지고기를요. 360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돼지고기 구워 가지고 계속 하루에 3끼씩 돼지고기, 고기, 소고기, 여러분 불고기 계속 해 먹으면요. 그 사람 여러분 피를 딱 검사하면요. 그 사람 피에 뭐가 나와요? 돼지고기 기름이 나와. 닭을 먹으면요. 닭고기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 봐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몸이 예를 들어서 한정막 같은 데 가서요. 만약에 죽염을 먹고 여러분 이게 그 단식을 하고요. 냉온욕을 하거나 여러분 집에 안에서 딱 갇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단식하고 있는 동안 집에요. 방문 딱 열면요. 뭐 냄새 나요? 닭고기 먹은 사람은 닭 냄새가 나고요.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돼지고기 냄새가 나고 소고기 먹은 사람은 노린내가 나고요. 그 사람 몸에 있는 그 이 혈액 속에 몸 속에요. 그 먹은 음식대로요.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된장 먹은 사람은 된장 냄새 나. 그게 우리 몸속 안에 그대로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신기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몸속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고혈압을 딱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물을 부지런히 먹는 거 그죠? 그리고 기름을 적게 먹는 거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가는 사람하고 생각을 안 하고 식당에 가는 사람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잔치하면요 뭐 해야 돼요? 돼지고기 얹어놔야 돼요. 고기 없는 집에 가면요 잔치하면 욕하죠 어른들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옛날에는 고기 먹기가 1년에 한두 번이 지금 매일 먹는데 뭐 고기가 무슨 그게 좋은 반찬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가 가장 좋은 그런 여러분 음식이겠어요? 채소, 과일, 곡식 중에서 비료나 농약이나 거름을 적게 쓴 채소, 과일, 곡식을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혈압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혈압도 괜찮고요. 없어요? 자, 그러면 당뇨로 넘어갑니다. 혹시 지금 내가 당뇨 전이나 당뇨의 현상이 조금 있다. 여러분 조금 움직이고 나면은 단게 먹고 싶다. 단게 땡겨. 아니면요 목이 자꾸 타. 이런 사람은요 당뇨가 오고 있고 여러분 발바닥이요 조금만 서가 있으면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이 약간 붓거나 여러분 피로감이 빨리 오거나 이런 사람은요 당뇨가 오고 있습니다. 침이 자꾸 마르거나 당뇨가 오고 있다고요. 그게 당뇨의 신호예요. 저 발가락 끝이요 여러분 약간 거기가 아프거나 가렵거나 발끝이 부었다 빠지거나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뇨가 오고 있는 신호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중이 빠졌다가 또 여러분 또 늘었다가 막 자꾸 체중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요 당뇨 위험이 있거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겁니다. 저녁으로 여러분 통닭시켜 갖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으로 누자기 전에 꼭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국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자면요 보나마나 여러분 당뇨가 걸려요. 당뇨 걸린 사람은 여러분 단 거 먹어서 단 게 여러분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요 힘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당뇨가 단 게 딱 빠지고 나면요 그다음 힘이 확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기를요 엄청 많이 져요. 여러분 봐 뚱뚱하면서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요 배부르지 않아요. 먹고 돌아서서 또 초콜릿 먹고 그죠? 또 사탕 먹고 계속 여러분 단 걸 먹는데 그 사람은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그런 사람은 단식을 한번 해가지고요 몸을 완전히 고쳐서 여러분 새로 몸을 조정하지 않으면요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요 눈이고 뭐고 다 어두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뇨가 걸린 사람은 여러분 칼로리가 낮은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 그죠? 단게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우리 몸속 안에 천천히 여러분 분해가 돼서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야 안전한 것이지 여러분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여러분 그냥 꿀을 한 숟가락 먹어버리면 눈은 떠지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몸은 췌장을 인슐린 한 기관을 췌장을 다 망가뜨려서 당뇨병에 걸리는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 음식을 되도록이면 안 먹고 과일 채소를 통해서 단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나 잇몸이 이렇게 많이 상한 사람도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가 오래 못 씁니다. 그렇죠? 그 표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요 현미를 처음부터 바로 여러분 100% 현미를 하면 안 되고 이게 7분도 5분도 이렇게 현미를 약간 이렇게 깎아 놓은 거 그다음에 좀 덜 깎은 거 이런 밥으로요 서서히 바꾸고 밥을 때로는요 우리 옛날에 보리밥 하듯이 밥을 2번 해야 돼. 한 번은 살짝 하고 다시 한 번 더 밥을 하는 그래서 쪄서 먹든지 그죠 이렇게 밥을 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처음부터 여러분 현미밥 해가 먹으면요 안 씹혀 이게 뺑뺑 돌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 과일도 좀 피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도마도 도마도 별로 안 달죠. 그러니까 도마도는 원래 채소입니다. 과일이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음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그랬죠. 채소 과일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이게 여러분 흰밥을 줄여가는 방법이 당뇨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과자라든지 뭐 이런 빵이라든지 여러분 빵 보세요. 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사님? 빵 일반 빵. 밀가루 1 또요. 계란 또 1 또
설탕 1,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유 맞아요? 제가 먹지 말라는 것만 다 했습니다. 버려요. 계란, 우유, 설탕, 밀가루도 가루로 먹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 당뇨의 원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빵 저거는요 100% 무익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빵 장사 안 하니까 다행이지 또 빵 장사하면 날 또 막 잡아 먹으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 여러분 빵 저거를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그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대장이 길어가지고 소장이 길어서 여러분 빵을 먹으면요 창자에 다 들어붙어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 원인이 빵인데 여러분 지금 이런 빵집에 가서 빵 만드는 거 보면요 먹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기름에다 튀겨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죠? 아니 빵 이렇게 튀겨 놓은 거 뭐예요? 도나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기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다 이어갖고 거기다 또 기름까지 튀겨가지고 그래 먹으면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는 당뇨병 못 고치는 겁니다. 그거 그래 여러분 그거 하루에 한 2개 먹던 사람이 1개 먹고 그죠? 1개 먹던 사람은 반 개 먹고요. 반 개 먹던 사람은 4분의 1 먹든지 이래갖고 점차 줄여 나가야 되지. 바로 집에 가서 끊으면요. 아니 나는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나중에 자기한테 집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를 천천히 그죠? 한꺼번에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읽어 보면요. 여러분 이게 당뇨가 걸린 사람은 발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당뇨에 걸려 가지고 발가락 끝을 자르고요. 그다음에 발목을 자르고 그런 사람을 봐야 이게 우리가 이거 아이고야 이게 당뇨가 이게 보통 심한 게 아니구나. 이 큰일이구나. 그래 우리는 당뇨병 걸리면 당뇨 약만 먹으면 괜찮을 줄 아는데 여러분 안 괜찮아요. 계속 여러분 썩어 들어갑니다. 그죠? 다른 것도 다 여러분 못 씁니다. 그 남자들이 당뇨에 걸리면요. 그 남성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질병 하나 때문에 인생을 통째로 다 망치니까 병이 안 걸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곡식을 여러분 부지런히 즐겨 먹고요. 물을 먹고 필요한 걸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하면 어지간한 질병은 안 걸릴 수 있도록 그죠. 교통사고만 안 나면 돼. 가다가 안 넘어지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병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여러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과잉돼 가지고 생겨.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방암이요. 세계에 지금 1인가 2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방도 적으면서 왜 암이 걸려? 왜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봐요. 여성분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 질병이 뭐냐면 유방암 그죠? 그다음에 자궁암 그죠? 그다음에 갑상선. 요게요. 갑상선, 유방암, 자궁암 이게요 한 세트입니다. 이게 병은 하나인데 올 때는요 같이 와요. 그 유방암이 걸린 사람은 자궁암도 걸리고 자궁암이 걸린 사람은 갑상선도 한꺼번에 세 개가 동시에 같이 걸리거나 연차적으로 걸리거나 한 개 걸리면요 줄줄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갑상선이 이상이 생기면 자궁이나 가슴에도 똑같이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왜 여러분 유방암이 많으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콩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콩, 기름, 콩기름. 이게 여러분 호르몬 과잉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 콩 종류를 많이 먹으면 근데 단 여러분 소금에다 삭힌 콩 우리 같으면 된장 간장은요 거기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된장 간장을 여러분 소금을 가지고요 중화를 시켜 가지고 콩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된장 간장을 담아 버리면 그 콩 속에 들어 있는 기름이요 이게 염분에 의해서 싹 중화가 돼 갖고 여러분 중성 기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콩을 먹기는 먹되 이걸 된장 간장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 좋다고요.
계속 먹고 두유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마시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이 전부 다 자궁암, 여러분 유방암, 갑상선에 걸려 가지고 여러분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갑상선에 걸린 사람은요 콩 종류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콩 종류를.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그런 대체 의학이나 의사들이요 그 다 누구든지 말을 해요.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콩 좋다고 막 계속 먹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돼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 돈하기 위해서. 여러분 콩 비지를 얻다가 돼지를 계속 키우면요 돼지가 임신 불능입니다. 임신을 못해요. 살이 쪄서요. 호르몬 체계가 다 무너져서 임신이 안 돼요. 여러분 여성이 살이 많이 찐 여성은요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호르몬 체계가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르몬은 이게 생리 호르몬이 다 같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흐트러져 버리면 다 흐트러지는데 여러분 유방에서 암이 생기는 건 호르몬 체계가 흐트러져서 여기서요 암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과잉 영양 과잉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 종류를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암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암은 또요 영양이 결핍되면요 암이 또 생겨요. 과잉도 생기고 결핍도 생깁니다. 양쪽으로 다 생깁니다. 바짝 말랐는데 암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왜 그러냐? 영양이 결핍돼서 부족해서 필요한 게 없어서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발병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폐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인체에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한 걸 좋은 걸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요 먹거리.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겁니다. 아까 그거는 그죠? 여러분 계란이 여러분 좋은 계란이 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딱 시간만 있으면요 그 닭을 사다가 한 10마리나 20마리 사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집이 있으면 농장에다가 여러분 마당도 만들어 놓고 또 밤에는 쪽제비가 오니까 방에 들어가야 돼 그죠? 닭이 있으면요 쪽제비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물러와요. 도시도 물러와.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는 닭장 안에 넣고 잠그고 낮에는 마당에 와서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닭을 키우고 풀도 주고 깨구리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갖고요 키우면 한 20마리 갖다 넣으면요 여름 장마 지나고 나면 몇 마리 남을까요? 안 남아. 그래서 남아.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한 20마리 갖다 키우면요 한 여름 장마 지나고 나면요 한 7마리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냥 자연사로 죽어. 그냥 누가 물어가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병으로 죽는다고. 병으로 죽어요. 그 살아남은 놈이 이제 가을 겨울까지 있다가 알도 낳고요 그건 자연적으로 지가 면역이 형성돼 갖고 살아남으면 그 놈이 낳은 닭을 알이 있다면 먹어도 되지만 지금 아까 전에 방송처럼 저렇게 나온 닭 알은요 먹으면요 여러분 치명타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항생제뿐만 아니라 저기는 살충제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건 항생제만 먹였죠. 마이신만 그죠? 근데 바닥에 거기 여러분 살충제를 다 칩니다. 살균제, 살충제. 그래서 여러분 한때 언젠가 10년 전인가 여러분 계란 살충제 계란 한번 방송에 떴었죠. 기억해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살충제, 살균제를 바닥에 다 쳐가지고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 쳐요. 그 계란 속에도 살충제, 살균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 진짜 양심을 가지고 밖에서 계란 키우는데 그거 계란 한 판에 10,000원 해도요 그런 계란이 몰라도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요 몸에 더 건강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너무 또 심하게 얘기한다. 아니 사실만 내가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요. 자, 그다음에 당뇨 부분에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요. 당뇨 부분 혹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죠. 당뇨에 안 걸리는 방법. 뭐 먹지 말라고요? 쌀밥을
계속 먹으면 자동으로 당첨된다. 그죠? 그리고 빵을 먹되 적게 먹든지 안 먹든지, 그죠? 일부러 빵 사다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빵 먹고 싶으면 여러분 보리나 밀가루를 반 틈만 드르르 갈아가지고요, 콩 조금 사다가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시골식으로 그 이게 그 효소 갖다 넣어가지고요, 반죽해가지고 그 개떡처럼 구워가지고 발효시켜갖고 집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쪄준 그런 빵 있죠. 예, 그런 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설탕 옛날에 설탕 없어가지고 사카리 물 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찌었는데 여러분 설탕 막 갖다 들어 부어도 안 지금만큼 안 달아, 그죠? 여러분 빵 한번 만들어봐요. 빵 만들면요 세사 맛도 없어. 여러분이 만들면 왜 그래요? 봐봐요. 설탕 안 들고, 그죠? 계란 안 들고, 그죠? 우유 안 넣고요. 이래갖고 빵 찌면요 빵이 세사 맛이 없죠. 안 그래요? 빵집에서 막 그래 여러분 만들어야 입에 살살 녹는데 그거 먹으면요 보나마나 여러분 당뇨 걸려서 죽을 고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빵 바게트 종류가 조금 낫기는 한데 바게트 딱딱한 거 있죠? 예, 그게 조금 낫기는 한데 그냥 부드러운 그런 것들은요 우유가 들었고 계란을 막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여러분 빵집에 가는 계란은요 좋은 계란 나쁜 계란 왜 그래요? 그렇죠. 빵집에 가는 계란은요 상품은 여러분 안 깨진 거 이게 딱 불에 비춰보고요 안 깨진 거 검사할 때 검사해갖고 그런 거뭐 왕란, 대란 뭐 이래갖고 쭉 보내는데 빵집에 가는 거는요 대충 깨진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한꺼번에 가야 빵이 값이 나와요. 물론 메이커 있는 빵집에는 그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그게 상품, 중품, 하품 중에요 제일 하품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여러분 그 엑기스 같은 거 여러분 짜가지고 막 이런 봉지에 나오는 거 여러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배 좋은 거 갖고 해요, 나쁜 거 갖고 해요? 예? 좋은 거는 여러분 그거 짜가지고 돈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 상품으로 팔고요. 벌레 먹고 깨지고 터지고 상한 거 이런 도리 내고 남은 거 이런 거는요 아무도 안 사요, 그죠? 그거 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통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오늘 이제 점심도 못 먹겠다. 큰일 났다. 자 어쨌든 여러분 당뇨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약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고 내 습관 속에 있다. 여러분 본인의 생활 습관이 아이고 뭐 혼자 있든지 가족 없는데 그냥 빵 하나 먹고 그냥 뭐 커피 타가지고 한 잔 마시고 그냥 하루 한 끼만 때우면 돼. 그러면요 건강은 보나마나 다 잃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밥을 더 잘 차려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봐요. 혼자 있으면요 누가 뭐 아무도 안 말기니까 급하게 뭐 밥 달라 남편이 그래도 안 하니까요 천천히 차려가지고요 제대로 상을 탁 차려가지고요 혼자서요 이렇게 편안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자분 그래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냉장고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내고 그죠?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 놓고 그죠? 그냥 뭐 찍어 먹고 그냥 말죠. 그러면 몸을 다 망친다. 그래 우리 둘째 딸이 자기 혼자 있어도요 격식 다 갖추어서 식사해. 그 날 닮았는 거 봐. 저도 남자라도 우리 집사람 없어도요 다 차려놓고 먹습니다. 집사람 없으면 내가 더 잘 해먹어. 신경을 써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본인의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건강 다 망쳐요. 급할 때야 뭐 밥에다 국 말아가지고 국 먹고 달려가지고 시간만 있으면요 제대로 차려서 먹어야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그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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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용으로만 밥하고 같이 먹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후식으로 먹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밥 먹고 또 실컷 배가 부른데 거기다가 또 먹으면요 이게 장이 늘어나서 자꾸 위장이 커지면요 대식을 하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다 나빠져 버려요.
췌장에서 인슐린에서 계속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여러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췌장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젊은 날 일을 많이 하는 남자들이 여러분 이게 췌장이 이런 게 빨리 나빠져 버려요. 왜요? 과도하게 쓰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소화시킬 때 그때의 몸을 힘을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좋은 음식을 최소한 적게 먹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야 건강한 겁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보면 먹고 싶어 막. 여러분 어릴 때 지독하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나고 형제가 7명 있는데 막 수박 한 개 갖다 놓으면요 하나 천천히 먹고 나면 없어. 그런 집에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보면 먹어 제끼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자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보면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게 천천히요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도요. 어릴 때부터도 여러분 제가 아들 쌍둥이를 키워보니까 빵을 사다가 아니면 뭘 먹을 걸 딱 갖다 놓고요. 지꺼 이게 목을 안 주면요 목숨을 걸고 먹어. 그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 집 사람이 쟁반을 가져와 가지고 통닭이나 뭘 가지고 오면요. 그 우리 집에는 그 우리 애들 큰 애들부터도 제가 이게 통닭이라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오래전에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게 여러분 이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게 잘 시켜 먹지를 않아요. 그래 혹시 시켜 먹으면 어떡하느냐? 자기 쟁반을 다 놓고요. 몫을 딱 남가죠. 그러면요 애들이요 급하게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왜요? 빨리 먹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 먹는 게. 그러니까 천천히 앉아서요 여유 있게 먹는데 한 그릇에다 놓고요 먹으면요 이게 전쟁터야. 그죠? 그러면 애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천천히 먹도록요. 이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뭔가 생각이 탁 지나갔는데 이 얘기 하다가요 잊어버렸어. 맞습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그때가 한 몇 살 때, 그러니까 30살 아마 미만이었을 건데, 향어회가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향어는 이스라엘의 잉어입니다. 이스라엘 잉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할 때 그 이스라엘 잉어 양식장에 제가 그때 하여튼 뭐 21 몇 살 때인가 제가 양식장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향어 양식장에 마이신을 입구에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예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게 통닭이라는 게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하고요. 이런 걸 그때부터 지금 우리 작은 아이 지금 23살짜리 아이 둘이는 집에서 우리가 통닭을 시켜갖고 먹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 좋은 아이 또래 아이들 집에 가면요. 엄마가 어디 갈 때는 통닭 시키고 가죠. 그래요. 말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길들인 아이들은요 지금은 고기가 없으면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대승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급식이 고기 아니면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매일 돼지고기 통닭 뭐 온갖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해주는데 그렇게 먹은 애들이 고등학생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애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혈압만 있으니까 당뇨도 있고 비만도 있고 나중에 심혈관 질환 다 걸리고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다행히도 엄마 아빠가 습관이 조금 좋은 사람은 고쳐서 그죠? 이게 좀 좋은 집안이 따로 있으면 그런 집안은 이렇게 병이 안 걸리지만 그냥 딱 노출돼 있는 상태. 엄마는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 없고. 피자, 통닭, 계란, 우유, 빵 이런 걸 시켜주고 매일 중국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집에는요. 그 집은 건강은 보나마납니다. 그 뭐 출세해도 보나마나요. 얼마 안 갔어요. 질병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니니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안에요. 여러분 식용유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짜장면 한 그릇 안에 여러분 식용유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많이 여러분 종이컵에 한 컵 반에서 2컵 들었습니다. 식용유. 뭐가요? 식용유. 그걸 먹고 우리 애들이요 건강해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치명적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짜장면보다요 짬뽕이 좀 낫습니다. 짬뽕 맞나? 짬뽕. 면 종류는 또 안 좋다 했잖아, 그죠?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매일 시켜다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볶음밥 마찬가지요. 밖에서 하는 음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죠? 자, 이러면 관절염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절염 다음 시간에 해도 여러분 그 혹시 질문 또 방금 질문 말고 또 당뇨. 여러분 그러니까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얘기고 우리 집 애들 얘기고 좀 심각하죠. 그래 이제 집에 가고 우리 아이들한테 네 중국집에 가서 밥 먹지 마라. 그러면 전쟁 납니다, 그죠? 그 뭘 먹으라 말이에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강의 들었다 그래 하지 말고요. 내가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다. 엄마가 먹어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다 하든지요. 엄마가 하나하나 실천해 볼 수 있는 대로 실천하고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해보고요. 이게 자꾸 바꿔줘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도요 2명이서 0.7명씩 나. 한 명도 안 돼. 2명이서 0.7명씩 나. 2명이서 1명도 안 나 지금. 그런데다가 그 낳은 애도요 먹는 걸 생활하는 걸 엉망진창하다가 병이 걸려가지고요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하면 이게 작은 일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지금 백혈병 환자가 얼마나 많고요 투석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마산에 있는 병원마다요 가서 여러분 투석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투석 왜 하죠? 신장이 왜 안 좋죠? 기름을 먹어서 그래요. 기름. 그 기름을 어디서 먹어요? 음식에서 기름을요 노다지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기름이 어디서 먹냐고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라면 그죠? 라면보다 서퍼가 더 못됐다 그러죠? 라면의 서퍼 그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비싸. 맞아요?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그죠?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탕 종류를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중국 사람하면 중국 음식을 더 많이 먹어. 그죠? 맞아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빵을 얼마나 많이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빵을 더 많이 먹잖아. 그죠? 계란 많이 먹어 제끼고요. 그래 이제 제가 보세요. 먹지 말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육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류도요.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지. 그죠? 또 어른들은요. 짱어를 그렇게 먹어. 그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건 그게 여러분 비늘이 없는 건데 여러분 돼지고기 여러분 뭐 닭고기 여러분 또 뭐 장어 좋다는 건 전부 다 제가 육류 생선도요. 여러분 기름 많은 생선을 우리나라 사람 더 좋아해. 생선 계란 먹지 말라 그러죠, 그죠? 우유 여러분 좋은 거 같은데 우유도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우유 그죠? 육류, 생선,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이거요 사약 그죠? 그 여러분 사약이 아니라 지약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 애들이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여러분 병 걸리고 나서 그때는요 안 고쳐져요 이게 그죠? 이게 심각한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도요 그냥 갑니다. 지금 팔고 있는 음식들이요 전부 다 약을 팔고 있는데. 먹으면 죽는 약을 팔고 있는데 모르고요. 계속 사 먹고 있으니 엄마가 바빠. 엄마가 밥 해줄 시간이 없고요. 요즘 애들은 그 밥 안 먹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잘. 그죠? 그러니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 또 오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 류마티스의 원인을 제가 설명한 대로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끝에
끝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염 할 때요. 염이 무슨 글자게요? 염증, 그죠? 염증. 그래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에 염증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에 있는 염증이 걸린데 염증도 병입니다. 그죠? 그 염증은요. 아까 전에 제가 싱거워서 온다 그랬죠. 원리는 간단해요. 그죠? 채소, 과일, 곡식을 안 먹으면 미네랄, 비타민, 염분이 없어서 약해져서 온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다리는요. 관절염이 더 빨리 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해양경찰서에 가니까 축구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십자 그 뭐지? 십자 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그 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연결했다. 그 사람은요 거기에요 관절염이 빨리 와요. 다친 자리에. 그래서 안 다칠 수 있으면 안 다쳐야 되고요. 계좌 찜질을 했더니 그게 반응이 오더라. 그래 계좌 찜질을 20분만 15분만 하라 했는데 1시간 동안 붙여 있어서 퉁퉁 부었다가 그게 여러분 물집이 생겼다가 다시 빠졌더라고. 그래서 또 1시간 하세요. 1시간 하고 또 풀집이 그러면요 10번 한 걸 2번에 다 끝내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하라 했어요. 계속 하면 나으니까 본인이 경험해 보면 좋으니까요. 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현대 의학에서는 자가 면역 결핍으로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필요한 걸 여러분 채우지 않고 여러분 약해져서 오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다쳐서 온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여자분들의 40대, 50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먹는 것도 좀 이렇게 골고루 잘 안 먹고요. 이게 잘 때우고 지나가 밥 때도 그죠? 그리고 또 많이 또 움직여요. 어찌 보면은 일량은 남자보다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아요. 남자보다. 남자들은 또 잘 트는데 스트레스를 또 받으니까 몸이 빨리 이렇게 망가지는데 의학적으로는 퇴행성이다 한 건요. 늙어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퇴행성이란 말이. 근데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관절은 안 늙는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왜 안 늙느냐? 여러분 제대로 공급 여러분 봐 물을 안 주면 채소가 말라 죽듯이 그죠? 우리 몸에 제대로 공급하면 안 마르고요 싱싱하고 죽을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요 관절은 절대로 이게 퇴행이 안 된다. 그 우리 몸이 생명이 다 할 때까지요 자기 관절은 자기 역할을 다 해. 단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1번 원인은 제가 뭐라고 했죠? 관절염의 1번 원인은 영양이 부족한데 삶아 먹는 채소의 국물 속에 그죠 수산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 국을 끊어야 된다. 국을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래 안 하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오이 냉국을 타가지고 국을 계속 아빠들이요. 국 달라 하면 뭐 주라고? 오이 냉국을 이렇게 이제 그 불이 뜨거워서 덮어서 불을 못 켠다 하고요. 오이 냉국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오이 냉국을 멋지게 해가지고요. 오이 냉국을 오이를 쫙 썰어가지고 여러분 그 마늘을 콩콩콩콩 찧어갖고요. 그 다음에 고추를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요. 탁 타가지고요. 여러분 여름에 그 먹으면요. 그 맛이 기똥차입니다.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오이 냉국으로 바꾸고요. 되도록이면 채소는 안 삶아 먹는 게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1번. 그리고요. 관절염이 혹시 있다 해도요. 계좌 찜질을 하면요. 여러분 관절염은요. 거의 100% 낫습니다. 관절염을 고치는 방법 뭐라고요? 국을 안 먹고 생채소를 먹고 계좌 찜질을 하면 100% 낫는데 오늘 낫고 싶으면 마치고요. 계좌 찜질 배워가고 아니면 다음 주에 오면 계좌 찜질을 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드립니다. 대충 가르쳤더니 대충 해도요. 어제 저 해양경찰서의 그 경찰관처럼 그냥 15분, 20분 하라 했는데 1시간 해도 돼. 우리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하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평생 가지고 있던 병을 고쳐버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게 막 휘어져 가지고 물집이 잡혀가지고 고생을 좀 합니다. 근데요 나아요. 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죠? 그래갖고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류마티스는 여러 종류의 통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통로는 삶아서 국을 먹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부족한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관절염이 오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또 방법은 거의 한결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제거하고요. 본인들이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더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풍욕을 하든지 냉온욕을 해서 이렇게 몸을 고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관절염이 심한 사람은요 무릎에 대추로 많이 오거든요. 그 심한 사람은요 이게 오른쪽 엉덩이 대퇴골에 여기 관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예 못 걷는 사람도 있어. 이게 심한 사람은 꼼짝도 못. 여러분 관절과 관절 요 사이에 들어있는 신경이 딱 눌리면요 아예 목도 여러분 관절이 심해가지고요 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꼼짝을 못하고요 이리도 저리도 못해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당장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조금씩 아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요. 그럼 운동을 해갖고는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 근본적인 건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관절염의 질문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병은요 하나입니다. 원인도 하나예요. 결과도 하나고 여러분 몸이 한 개죠. 그 병은 여기 아픈데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 봐. 오늘 내가 아침에 밥을 잘못 먹어갖고 이게 속이 싹 아픈데 배만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어떤 경우는 배는 안 아픈데 머리만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장은 여기 배에서 났는데 아프기는 여기 아파.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요. 병원에 가고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을 잘못 먹어갖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면요 의사가요 그 잘못 먹은 것 같고 머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고 바로 그저 MRI 찍자 그럽니다. 머리가 이게 속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아픈데 의사는요 가면요 뭐 찍자 그래요? MRI 찍어야 돈이 한 50만 원 되니까 맞아요? 안 그래요? 그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우리 인체를 보는 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과학적입니다. 치료는 현대의학이 더 빠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진찰하는 건요 한의학이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하면요 그 아픈데 그거 놔두고요 여러분 봐. 그 여러분 정신 먹은 게 딱 얹히는데 여러분 막 어떤 때는요 힘이 없으면 눈도 안 떠지죠. 에? 그러면 안과에 가면 돼요? 아무 소용없어 안과하고 그죠? 물론 연결은 돼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여러분 이게 체기가 있는 걸 잡으면요 다른 거 다 풀리거든요. 여러분 체기가 있으면요 걷지도 못하잖아. 심하게. 그리고 여러분 체기가 있으면 빙빙 돌아 어떤 경우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엉뚱한 데를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활을 먼저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강의한 거나 혹시 나는 오늘 다른 목적 때문에 여기 왔는데 혹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요 해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혹시 더 다른 걸 알고 싶으면 얘기를 하시면 저 사이트에 보면은 다음 사이트 카페에요 병원이 하나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정리를 해서 강의도 하고 자료도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있는 자료도 한번 쫙 읽어보시고 어지간한 전문적인 단어도 여러분 다 제가 이해하고 적어놓은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혹시 가족 중에 조금씩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하는 건요 젊은 애들도 해야 돼. 가다가 오늘 자빠져서 무릎이나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요 계좌 찜질만 해도요 하루 이틀 있으면 나아버립니다. 깨지 갖고 금이 가거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아니면 기부서 할 정도 아니면요 그냥 기자 찜질하면 나아요. 금 좀 간 거는요 그냥 붓습니다. 시간 지나면 영 깨져가지고 뭐 못 쓰는 거 아니면 그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뼈가 금이 탁 가면요 금이 간 채로 그냥 벌어져가 있는 게 아니라 금이 탁 가면 우리 인체 내에서요 뼈를 만드는 성분들이 금이 간 그 주변으로 와서요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원래 빼보다요 콘크리트를 더 이렇게 툭툭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가면요 깨진 데가 안 보일 정도로 다시 와서 접착을 해가 딱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약간 볼록해요. 그리고 거기는 다음에요 안 깨져요. 거기는 더 세게 하나님 갖다 붙여 놔가지고 젊었을 때는 더 빨리 붙습니다. 영 90대면 안 붙어 있냐. 그 길로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지가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은 90대도 붙어. 근데 여러분 몸이 이게 몸 안에가 안 좋은 사람은요. 염증이 많은 사람은 거기서 염증이 생기가 고름이 생기갖고 이제 그래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에 가 자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빠지면 그 길로부터요. 점점 안 낫고 이제 자꾸 악성화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나이가 여러분 많고 적고 떠나서 몸 안이 깨끗해야만이요 몸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리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른 거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마칩니다. 마치고 얘기하셨대요.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있으면 피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강선을 비춰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광고를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식사나 뭐 이런 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주차장은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시장통, 의시장